입력하는 방법 쉽습니다. 좀 조심하실 것만 몇 개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문제 좀 읽어보죠. 자, 다음 자료는 단기 보험료 자료의 일부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험료라고 돼 있어요. 보험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급비용 명세서는 선급보험료도 있지만 선급이자 비용도 있고 뭐 선급 임차료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험료만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보험료 자료라고 돼 있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 우리가 원래 하는 거거든요, 늘상. 네, 가로 안에 단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건별로 원래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자료 1번의 보험료 내역 좀 볼게요. 첫 번째. 뭐 대표자 중심 얘가 냄새가 나네요. 그죠? 우리가 선급 비용 이쪽은 실제로 우리 먼저 낸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세법은. 맞죠? 근데 대표자 종신보험이니까 왠지 대표자 뭐 내준 것 같아요. 이거. 볼게요. 보니까 자, 상호는 PCA 생명. 여기는 뭐 보험회사가 되겠죠? 보니까 납입을 400만 원 했는데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 1년치를 400만 원 9월 1일 날 원샷으로 냈나 봐요. 그죠? 근데 비고가 핵심이에요. 비고의 밑줄. 자, 대표자 사적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이 대신 납부했다라는 뜻이에요. 대납, 전액 보험료 판으로 처리. 그럼 이거는 회사가 선급 비용 안 잡은 건 물론이거니와 맞죠? 물론 이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일단 입력부터 먼저 하고 주의하실 사항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일단 선급비용 명세서 오십니다. 여기 과목별 세무 중에 여기 선급비용 명세서 여기에요.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지금 했던 게 좀 여러분 주의하실 사항이에요. 자, 가지고 자, 그럼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냈거든. 먼저 냈거든. 근데 우리가 비용이다라는 거 세법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 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선급 비용은 회계 시간에 배우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때 낸 비용이다라고 처리하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비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걸 먼저 내면 인정, 보험료를. 맞죠? 그럼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걸, 대표이사의 보험료를 먼저 낸 거잖아요. 그럼 세법은 이거 선급비용을 안 봐요. 안 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어떻게 해야 돼? 이 400만 원 대표자한테 그죠? 부당한 이득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송금, 불산이 상여 때려버려요. 선급비용 막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기다 넣으면 막 선급비용 계산 막 하거든요, 컴퓨터가. 원래는 계산하는 게 맞지만 얘는 선급비용 아니잖아요. 비용이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조정 등록만 하고 여기 입력 안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선급비용, 리얼 비용이어야지만 하거든요. 맞죠? 먼저 낸 비용은 업무와 관련돼서 먼저 내야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먼저 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조정 등록만 하고 여기에서 선급비용 하시면 안 돼.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최근에 출제 좀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거 출제 안 하면 선급비용이 쉽거든요. 그래서 조정 등록 바로 누를게요. 자, 조정 등록 눌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뭐 검색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죠? 검색이 일반적으로 선급 비용은 자산 쪽이기 때문에 유보 이런 게 많이 떠요. 맞죠? 그럼 이건 어쩔 수밖에 없냐면 직접 입력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직접 입력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대표자, 보험료, 대납액 이 정도? 맞죠? 뭐 이 정도 치면 되겠네. 대표자, 보험료, 대납액. 얘는 선급 비용만큼 부인하는 게 아니라 400만 원 전체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400만 원 대표자에 대한 바로 상여를 때려버려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선급비용 쪽에서 명심하실 것 업무 무과는 선급비용 계산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알죠? 바로 부인. 알죠? 최근에는 뭐 냈냐면 최근에는 대표자의 와이프 있죠? 와이프. 대표자 와이프의 보험료를 원샷으로 내준 거예요. 그때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땐 기타 소득으로 하면 돼. 기타 소득. 왜냐면 대표자 와이프는 그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하시 상여 때리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 와이프니까. 알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번의 두 번째 볼게요. 자, 일단 공장화재보험은 업무와 관련이 있겠죠? 내역 보니까. 자, 9번에 공장화재보험이고요. 상호는 DGC 화재. 이름이 거지가 아니가지고. 자, 일단 240만 원인데, 요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면, 이거는 우리, 죄송하지만 일할 계산해야 돼요. 일할 계산. 우리 선급비용 이쪽, 세법은 다 일할 계산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회계 시간에는 월할 계산 12분의 몇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365일분의 며칠입니다. 물론 컴퓨터 계산해 줍니다요. 자, 근데 비고란의 밑줄, 장부의 선급비용 20만 원 계산. 그러면 이거는 장부에서 계상했으니까 장부와 세법의 선급비용의 차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요거 넣어가지고 세법상 선급비용 구하고 장부상 선급비용 계상액 20만 원 넣어가지고 그럼 컴퓨터가 세무정 해줄 거예요. 해보자.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얘는 전부 다 보험료 쪽이니까 계정 구분은 2번 선급보험료로 잡는 겁니다. 알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차료인지 이자 비용인지는 보셔야 돼요. 알죠? 2번이죠, 2번. 다 보험료 내역이라 줬으니까요. 자, 잡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은 요런 거 쓰시면 돼요. 구분에 있는 요런 것들이 있죠. 뭐 공장 화재 보험 요런 것들이요. 알죠? 요 구분은 그냥 적당하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화재 보험. 자, 그리고 거래처는 F2번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F2번으로. 거래처는 F2번으로 해가지고, 예, DGC 있죠? DGC. 검색되실 겁니다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일은 보험기간 줄 거예요.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부터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지급액은 240만 원을 2월 1일 날 줬죠. 그럼 컴퓨터가 365분에 31일 할 거예요. 31일. 선급 비용은 한 달만이죠. 한 달만. 그죠? 하면 요게 203835 나오나 봐요. 세법상 선급 비용이.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커서가 간 게 회사의 선급 비용 계상액이죠, 여기가. 얼마 계상했대, 회사가? 그렇죠. 20만 원. 그럼 당연히 장부상 선급 비용은 20인데 세법상 선급 비용은 20만 3천 원 정도 되니까 세법이 선급 비용이란 자산이 더 많죠. 자산이 많으니까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여러분들. 플러스 유보니까 당연히 조정은 가산 조정된 거예요, 가산 조정.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니까 바로 조정 등록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조정 등록 누르고요. 바로 선급 비용 과소 계상 아래 있긴 하네요.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니까. 자, 선급 비용. 네. 요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요거도 괜찮고, 맞죠, 여러분들? 보험료 괜찮고, 기타 선급 비용도 괜찮고, 그냥 선급 비용도 괜찮고. 그죠? 네. 이게 좀 더 낫죠, 여러분. 선급 비용 과소하게 적었잖아요. 회사가. 3천 얼마만큼. 맞죠? 유보 처분하면 요것도 맞고. 물론 단기에 보험료로 처리한 요거는 회사가 보험료로 처리하진 않았죠. 선급 비용 20만 원 잡았잖아요. 요거 보셔도 괜찮고. 했죠. 근데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과소 계상액이. 회사가 선급 비용 계상을 했으니까. 그죠? 어차피 입금 산입이나 송금불 산입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전 아래 거 할게요, 그냥.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전기 머시기는 추인이 되겠죠, 딱 봐도. 우리 전기 머시기 들어가면 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걸게요, 저는. 금액이 3835. 첫 번째 거셔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세 번째는 뭐 딱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랑 비교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것도 잘 하시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조정 등록 눌러서 요 120 요거 꼭 확인 요 건바이 거니까 요것만 해야 돼. 요것만 요 두 개 퉁치면 안 됨. 오케이? 여기 성급 비용 가소계상 1, 2, 2, 1, 3 이렇게 잡아야죠. 각각 건바이 건이니까요. 되셨어요? 이렇게 두 개 나눠서 그래서 건별에 건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되셨나요?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좀 볼게요. 자료 2번은 또 자본금과 우리 선급비용 쪽은 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좀 내는 편이에요. 또. 자, 자료 2번 볼게요. 자, 보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자료 2번은 좀 밑줄 좀 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20X0년.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거 전년도 거잖아, 전년도 거. 그럼 전년도 거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전기말이죠, 전기말. 맞죠? 그래서 보니까 선급 비용의 기말에 플러스 유보 있죠. 우리 이 자적을 펴볼 때 마이너스 쳐져 있으면 마이너스 유보란 뜻이고 이렇게 그냥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유보란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선급 비용에 플러스 유보가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기말에 선급 비용에 플러스 유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 선급 비용이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 장부가 많은 거. 자산의 플러스 유보. 자, 선급 비용 자산의 유보. 자산의 유보는 어디가 많아요? 세법이 우리 자산의 유보가 세법이 많다.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가 세법이 자산이 적다 그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장부상보다 세법상 선급 비용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전기말이죠, 전기말. 그럼 딱 보시자마자 우리 항상 계속 유보 추인 어떻게 했어요?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 그럼 세법상 선급 비용이 감소하면 추인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얘예요, 얘. 밑줄 좀 아래 그 당구장 표시요. 자, 전기분 선급 비용 80만 원이 당기에 손금의 귀속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럼 여러분 선급 비용이 귀속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건 더 이상 먼저 낸 비용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쓰죠. 당기에 귀속 시기가 도래했으면 먼저 낸 비용 아니라 이제 제때 낸 비용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여러분? 이거 딱 봐도 이거 분계 요거예요. 딱 봐도 선급 비용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 송금의 귀속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그럼 선급 비용 까면서 제때 낸 거니까 여기에 비용이라고 할게요. 어떤 비용인지 모르니까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건 회계를 좀 여러분들이 선급 비용 쪽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야. 네, 우리가 귀속 시기라는 표현은 장부에 썼어요, 세법에 썼어요. 귀속 시기. 세법. 우리 세법에서 우리가 어느 년도에 송금이나 입금으로 볼지를 귀속 시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건 세법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세법상 선급 비용이 전년도 말에 많았다가 세법에서 까이는 거죠. 이거 추인하라는 얘기예요. 추인. 요거 추인하라는 얘기예요. 추인하는. 요거 추인. 그럼 우리가 플러스 유보는 뭐로 추인돼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얘는 차감 조정 쪽에서 해야 되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니까
얘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조심하시고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선급 비용은 전년도에 썼으니까 전년도 선급 비용 명세에서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년도에는 추인하는 것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고. 알죠?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서 눌러가지고 여기죠. 우리 마이너스 유보 추인이니까 차감 조정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전기라고 치면 대부분 뜰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맞겠죠? 요게 맞겠죠? 여기 전기 선급 비용 과소계상에 과소계상은 장부잖아요, 장부. 맞죠? 그럼 세법이 80만 원 많다라는 건 거꾸로 장부에서 적게 적었다는 얘기죠. 과소계상. 맞죠? 요거 송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는 거죠. 요거 걸었을 때 유보 감소 뜨면 잘 걸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비용인지 모르니까 맨 아래 거 안전방으로. 아니면 얘도 괜찮네. 이거 임차료구나. 네, 그럼 유보 감소 걸릴 거예요. 요렇게요. 되시겠어요? 요거 자적을표에서도 꽤 내니까 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요런 말. 자, 그러면 얘가 금액이 얼마 추인되냐? 80만 원이죠. 그래서 80만 원. 아이고. 네, 요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선급 비용 요건 전년도에 썼을 거니까 올해 연도에 선급 비용 이쪽엔 조정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요게 제일 난이도가 세요. 이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세게 내도. 요 정도 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